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 오늘 권선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목 상태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근데 내일 목 상태는 괜찮은데 코스피가 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아침에 저희가 네. 이제 그 김프로님하고 박범창 기사님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네. 어제가 미국의 CPI가 좀 낮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네. 그럼 보통 지수가 오르는데 뭐 나스닥이랑 S&P 500이 막 빠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기술주라서 빠지나? 그러고 있었는데 기술주는 올라야지. 올라야죠. 네. 올라야 되는데 빠져가지고 근데 그 와중에 러셀 인천이 오르는 거예요. 중소형주. 네. 그래가지고 얘는 기술주가 문제가 아니다. 얘 대형주들이 좀 빠지고 중소형주들이 좀 신용이 좀 안 좋거나 자금 조달이 좀 힘들 때 금리 인하가 되면 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코스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코스피는 우량주인가 중소형주인가? 미국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소형주겠죠. 그쵸. 네. 그래가지고 코스피가 오르지 않을까? 네. 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네. 1.19%나 빠졌습니다. 코스피는 우량주인가 봅니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뭐 남들 빠질 때 같이 빠지고 남들 오를 때는 안 오르고 그러니까 좀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짜증나죠, 사실. 네. 네, 요즘 M7 말고는 사실 좋은 주식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보면은. 러셀 2000은 그래도 뭐 3% 넘게 올랐으니까. 오늘은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가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포스코 홀딩스에서 이제 2차 전지 소재 사업 밸류데이라는 걸 개최를 했습니다. 요즘 뭐 업체들이 기업들마다 이런 뭐 이노베이션 데이, 배터리 데이 여러 가지 데이를 하는데 오늘 이제 포스코 데이는 제3회였습니다. 제3회 2차 전지 소재 사업 밸류데이를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 정기섭 전략 기획 총괄도 참석을 했고 또 김준영 2차 전지 소재 총괄 부사장, 뭐 홍영준 2차 전지 소재 연구소장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했고요. 또 이제 애널리스트들 대상으로 진행을 했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근데 오늘 행사 직후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은 이제 뭐 주저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는 그거보다 이제 2차 전지 사업 목표가 좀 많이 축소가 된 것 같아가지고 한번 취재를 다시 한번 해봤거든요. 한번 표를 먼저 띄워주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026년도까지 포스코홀딩스의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매출 목표가 작년 발표할 때는 16조 원이었는데 올해 11조 원으로 약 31.3%가량 줄었습니다. 이게 매출이 왜 줄었나 싶어서 이제 각 사업 부문별로 이제 한번 살펴봤더니 리튬 이제 생산량이 작년에는 16만 6천 톤 가량 생산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올해는 말을 할 때는 이제 9만 6천 톤으로 지금 줄였고요. 니켈 같은 경우에도 이제 14만 3천 톤을 할 거라고 말했던 거를 4만 8천 톤으로 줄였습니다. 이거는 66.4%나 줄인 거죠. 양극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2026년도면은 44만 5천 톤 정도 이제 생산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올해 말할 때는 이제 39만 5천 톤으로 11.2% 가량 줄였고요. 음극재도 많이 줄었습니다. 음극재 같은 경우에도 21.8만 톤에서 이제 11만 4천 톤으로 지금 47.7% 가량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2026년도 이제 소재 사업에 대한 목표치인데 보시면은 작년에는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좀 분위기가 많이 좋았죠. 예. 또 이제 작년에 발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차 성장 둔화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전지 자체에 대한 사업 목표가 좀 많이들 확장할 때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나타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보시면 지금 포스코에서 파악을 하기로는 2차 전지 시장, 그 전기차 시장은 캐즘으로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목표 자체를 낮춘 거는 이제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이 전 영역으로 지금 이제 파장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판단을 했던 건데 그러면은 이제 올해 계속 안 좋을 거냐? 안 좋을 거냐로 했더니 이제 목표치는 줄였지만 지금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그 투자를 늘리고 그리고 이제 조금 속도 조절을 하면서 알짜 사업을 좀 더 키워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했냐면은 원료부터 제품까지 다 할 수 있는 풀 밸류 체인을 이번에 포스코 그룹에서 구축을 하기로 했거든요. 작년도 발표할 때랑 올해 발표할 때 보시면은 지금 파란색으로 진하게 칠해져 있는 부분 보이실 겁니다. 그 부분 이제 양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작년은 파란색 부분이 별로 없죠.
근데 올해 보시면은 양극재 부분이라든지 음극재 부분에서도 이제 파란색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또 특히나 이제 다들 많이들 미래 이야기 생각했던 리사이클 부분도 이제는 가동 초기에서 본격 양산으로 넘어갔습니다. 음극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천연 음극재 주로 했었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인조 음극재도 하고 있고 실리콘 음극재에 대해서도 이제는 가동 초기로 돌입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양극재가 사실은 지금 2차 전지 소재 부분에서는 포스코 홀딩스 입장에서 가장 큰 지금 밸류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 보시면은 이제 글로벌 OEM이라든지 그리고 전지사와 연계를 해서 이런 고객군을 조금 더 넓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는 현재 고객군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퓨처엠의 가장 큰 고객이라고 하면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 외에도 보면 이제 혼다라든지 스텔란티스, 현대차 이쪽에도 이제 점점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또 이제 삼성 SDI 쪽에도 최근에 이제 대량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이거 외에도 이제 SK온 쪽에도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오늘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전기차 라인업이 이제 세그먼트별로 다양한 배터리가 다르게 들어갈 거다. 저 유럽 A사가 노스볼트죠? 그렇죠. 네, 누군지라고 네. 얘기는 안 할 건데 네. 노스볼트로 추정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노스볼트가 노스볼트는 사실 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원래는 한 2026년도 정도부터는 본격 양산에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율도 안 잡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BMW 같은 경우에도 20억 유로치 계약 물량을 취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스바겐이라든지 볼보라든지 이런 지금 기존에 투자를 많이 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또 뭘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한국 배터리 사러 와야지. 와야죠. 네, 좋잖아요. 가봐야 어디 가겠어? 노스볼트 취소하고. 그렇죠. 기존에 많이 썼던 이제 LG 거, 삼성 거 쓰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IRA 관련해서도 이제는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럴 때 대응을 좀 더 촘촘하게 늘려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흑연이라든지 인조흑연, 실리콘계 여기 이제 음극재 쪽 이야기인데, 기존에 양극재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포스코 퓨처엠 쪽에서 음극재 쪽 이제 투자도 많이 해놨으니까 이 부분에 생산량도 늘리고 공급량도 늘리면서 특히나 이제 IRA 쪽에 맞춰서 우리가 미국 공급량을 많이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매우 중요하죠. 저거 다 중국에서 공급받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가 국산을 해가지고 포스코가 만들면 IRA 대응하는 데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분야일 겁니다. 맞습니다. 흑연. 예. 특히나 다들 아시겠지만 뭐 천연 흑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 점유율이 90%가 넘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인조 흑연으로 많이 넘기고, 또 하나는 이제 포스코가 지금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실리콘 음극재 쪽입니다. 이쪽에서도 이제 좀 공급량을 늘려서 특히나 이제 미국향을 지금 많이 올리겠다고 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포스코 그룹의 생산 제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전지로 그림을 딱 쉽게 표현을 해놓은 건데, 음극, 전액, 분리막, 양극재 이제 여기 지금 하는 거고, 이제 특히나 이제 음극과 양극재가 지금 포스코 쪽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전고체로 가게 되면 이제 음극, 고체 전해질, 양극재까지 포스코 그룹에서 전부 다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수요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캐즘이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 인식이 많이 씌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잠깐의 성장 둔화 이후에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나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지금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27년도 전에는 사실 생산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그룹에서 쓸 수 있을지를 지금 사실 모르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예. 그런데 포스코 쪽에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제 2032년 정도면은 전체 전기차의 한 3.6%, 그리고 이제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1.8% 정도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차지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포스코 쪽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렇게 뭐 생산 목표라든지 매출 목표를 많이 줄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계속해서 투자를 많이 늘려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또 뭐 많이 말이 나오긴 했지만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좀 많이 강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오히려 지금 배터리 캐즘이라는 거를 우리가 뭐 수요가 둔화돼서라고 되게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제가 요즘에 좀 2차전지 쪽 취재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진짜 그 캐즘이 산업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 그때 우리 개인 투자들도 그렇고 기관 투자들도 그렇고 배터리에 대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엄청 주식 많이 투자 했죠.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기업들도 진짜 엄청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장이 막 엄청나게 크게 지어놨는데 네. 이거 자동차 회사들도 그만큼 사간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안 사가고 있거든요. 아, 안 사가니까 공장 가동률은 줄어들게 되고 네. 거기에 사실 그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그때 쇼티지가 났을 때는 돈을 많이 벌었냐? 많이 못 벌었어요. 왜냐면 쇼티지가 나가지고 이제 그때 어떻게든 생산량을 늘려야 되니까 네.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든 막 일단 찍어내기 바쁘니까 예. 원가를 생각할 수 없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도 많이 못 벌었는데 지금 가동률이 떨어져서 힘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포스코가 만약에 생산을 원래 계획대로 했다? 네. 그럼 저는 오히려 지금 배터리 생태계 자체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공급을 그만큼 밀어내기를 해버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포스코홀딩스에서 이게 그 목표치를 확 낮춰서 네. 그거는 이제 본인들한테도 지금 상황에는 좀 적합한 판단인 것 같고 네. 이게 그 아까 댓글 중에 전임 매장 지우기 아니냐라고 좀 표현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전임 매장이 높여놓은 숫자를 네. 낮추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그럼 지우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아니면은 왜 전임 매장은 이렇게 잘한다 그랬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 자신 없냐 네. 뭐 그런 얘기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를 제 현재를 반영을 해서 확실하게 좀 눈에 보이게끔 낮췄다라는 거는 꽤 어려운 결정이었을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좀 바람직한 뭐 올바른 방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리고 공급망도 이제 뭐 그 흑연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중국 흑연 좀 많이 들어오더라도 이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중국 흑연 쓰면은 IRA 좀 찝찝하니까 그쵸. 이거는 그 꼭 전기차 수요가 늘지 않더라도 네. 대체가 가능한 수요. 네. 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 그 노스볼트는 뭐 요새 들리는 얘기는 IPO 앞두고서 뭐 된다 안 된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이거는 뭐 한국 쪽으로 수요가 넘어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포스코와 관련한 주가를 좀 보시려면은 네. 그 언제쯤 반등할 거냐가 이제 하반기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주로 그 중국의 열연철강 가격을 좀 봅니다. 네. 근데 이게 보통 열연철강 가격이 올라갈 때 포스코 주가가 보통 같이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포스코는 여기다가 이제 2차전지 매출은 지금까지 안 잡히다가 네. 올해부터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좀 많이 잡힐 건데 많이 잡히죠. 그러면은 갈 때 더 가는 경향들을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포스코는 좀 매출과 영업이익이 철강이 비중이 워낙 큰 회사여가지고 네. 이게 안 돌아서면은 뭐 2차전지만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었죠 이전에. 예전에 있었죠. 작년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이게 2차전지 부분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봐서 주가가 약한 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좀 철강 쪽이 아직 수요 회복이 안 돼서 그런 거지. 네. 그리고 오히려 이번에 좀 낮춘 거는 오히려 잘한 선택으로 보인다라는 정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제가 뭐 이거를 포스코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럴 때 내실 다지기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올 차세대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를 늘리고 그리고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경쟁이 심했잖아요. 근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우리 제살 깎아먹게 하지 말고 제가 받으면서 팔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를 하자라는 게 이번에 이제 밸류데이의 좀 목표, 그 주된 내용이었던 것 같아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나하나 설명드리려고 제가 오늘 뉴스를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주주환원 규모가 커요. 총 2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주주환원을 이제 시작을 하겠다고 했고 오늘 이제 정기석 포스코그룹 사장이 말을 하기로는 이제 성장 투자, 저수익 자산 조정 등 자본 효율성 개선과 함께 향후 3년간 교환사채 예탁분을 제외한 자사주 전량을 소각하는 등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보유한 이제 자사주 10% 중 교환사채 발행에 따른 의무 예탁분 이게 345만 주라고 합니다. 이거를 제외한 525만 주 이게 약 한 1조 9천억 원 정도 규모라고 하거든요. 와. 이거를 이제 2026년까지 전량 소각을 하고 전량. 네, 전량 소각. 전량 소각해야 돼요 자사주는. 그리고 이 외에 또 예. 1,000억 원 수준의 자사주를 신규 매입해서 즉시 소각하겠다. 이렇게 해서 총 2조 원 가량의 자사주 소각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스코의 주주환원은 이전에도
꽤 많이 했었고 네. 그리고 자사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다른 이유가 없다면 굳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소각을 해주는 게 좋은데 네. 전량 소각하겠다라는 방향성을 잡아준 거는 참 잘 잡아서 어떤 밸류업의 어떤 모습들을 좀 그렇죠. 잘 보여주고 있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철강 업황만 돌아오면 거기에 이제 약간 좀 성장도가 다시 좀 꺾이고 다시 올라가지고 네, 이러면 그렇죠. 좋죠. 네, 최저임금 10,000원 넘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올해 시급 9,860원보다 1.7% 오른 103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처음으로 10,000원을 넘어섰는데요. 올해도 노사합의를 못했습니다. 네. 저희가 약간은 농담조로 독일 축구란 축구란 그 11명과 11명이 뛰어서 독일이 이기는 것이 거. 축구다. 네. 그 최저임금 제도란 노사가 싸우다 나가면 그 공익위원들이 결정하는 게 최저임금 아니냐 뭐 네. 이런 약간 조금 씁쓸한 농담을 좀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좀 의외로 네. 그 노동계 쪽에서는 나갔습니다. 음. 그러니까 투표를 안 했고 투표 거부하고 나갔고 네. 오히려 그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회의 의견을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노동자위원 쪽에서는 1,120원을 제시를 했었고 네. 1,030원을 경영제 쪽에서 제시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근로자위원이 2.6% 인상안을 낸 것도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렇죠. 2.6%도 높지 않은데 오히려 1.7% 안에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제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하면은 209만 6,270원입니다. 네. 인상률 기준으로 보면은 2021년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네. 노동계에서는 이제 사실상의 임금 삭감이다, 실질 임금 삭감이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물가 상승률이 2.6%인데 네. 여기에 1.7%는 너무 낮은 인상률 아니냐라는 지적이에요. 이것도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노총에서는 이게 구도적으로 공익위원 구도가 편파적인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이 돌이킬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그래서 이 구조의 어떤 표결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플랫폼 특수고용자들의 최저임금 적용 그리고 업종별 차별 적용 완전 철폐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영계총협회에서는 네. 한계 상황에 직면한 우리 중소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으나 네. 이를 반영하지 못해 매우 아쉽다. 그렇죠. 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업종별 차등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최저임금을 계속적으로 취재를 하다 보면은 이게 언제까지 이래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물가 인상률만큼도 안 되는 임금 인상률은 실질적인 삭감이 맞습니다. 그렇죠. 실질 급여가 좀 줄게 되는 거죠, 사실. 예, 근데 이게 여파가 있어요, 여파가. 이게 최저임금 구조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게 영향이 너무 크다라는 얘기를 했던 그 이유는 네.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올렸던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때의 최저임금을 그 임기 중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네. 그렇게 높질 않아요. 어.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두 번을 엄청나게 높게 올리고서 네. 그 다음에 이게 뚝 떨어졌거든요. 음. 그 이제 코로나 오고 뭐 그래서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네. 지금 1.7%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10,000원 넘어가면서 좀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느끼는 거는 그때의 그 후유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1.7 너무 낮은 거 아니야라고. 야 그때 지난번에 엄청 많이 올려가지고 네. 그때 사회적으로 부담이 되게 컸었잖아. 라는 것 때문에 최저임금을 물가 인상률만큼도 못 올리는 거에 여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최저임금이 너무 정치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어떤 때는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노사 협상을 네. 그러니까 사용자하고 근로자하고 이렇게 임금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게 뭐 보수 정부가 하면 뭐 조금 오르고 네. 뭐 진보 정부가 하고 많이 오르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일관성이 있어요. 네,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경제적 실질을 반영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이게 그리고 전 정부에서 이렇게 확 올리니까 이보적으로 확 낮추고 이게 우리의 삶은 그 정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가 조금 더 그 객관적이고 그
뭐 경제적인 실질을 반영해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 저기 올라온 얘기 중에 그 매년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한 거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거는 최저임금법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 산정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산정 기준에 있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반영해서 올리는 건데 사실 그 기준대로 안 움직여요. 그래서 최저임금 1.7%는 전 개인적인 생각에는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치는 거는 많이 안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그러면 히스토릭하게 봤을 때 그러면은 정말 경제적 실질에 맞춰서 움직였었냐라고 반론을 하신다면 거기서는 솔직히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라도 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최저임금 제도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좀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서 뭐 사용자 측도 반대, 네. 노동자 측도 반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가냐면은 업종별로 다 끊어서 가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요. 이거 반영해서 가야 된다, 저거 반영해서 가야 된다, 저거 반영해서 가야 된다. 근데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이 최저로 받아야 되는 임금 하한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를 정말 업종별로 다 구분을 한다. 이것도 사실 약간 어폐는 있습니다만 뭔가 최저임금 제도가 너무 이상적인 얘기죠. 최저임금 제도가 그 네.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뭐 그렇게 되는 건 쉽지 않아 보이고 그거는 사실 뭐 미국에서도 주별로 보면은 다 다르죠. 최저임금하고 네. 거의 비슷하게 그 노동자들의 임금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최저임금만 받고 사는 사람이 적은 나라가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보호를 하는 최하한선이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는 좀 더 높은 임금을 줄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아지고 음. 그 정도 일자리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네. 이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근데 자영업자분들은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많은 기사들을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은 이제 안 그래도 물가가 올라서 재료비도 오르고 그 뭐죠 월세도 오르고 다 올랐는데 이제 최저임금까지 오르다 보니까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노동계 쪽이라든지 이제 파트타임 일을 하시는 분들은 물가 인상분만큼은 못 올랐는데 이거는 우리가 욕 먹으면서 이제 올랐는데 실제로 나의 삶은 더 힘들어질 것 같다. 약간 이런 푸념까지 나오는데 양쪽이 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최저임금 참. 그것도 진짜 어려운 게 이게 자영업이라는 것도 저는 네. 자영업이라는 카테고리가 경제적 실질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니 자영업 하는 분들 중에 장사 네. 잘 되는 분도 있고 잘 안 되는 분도 있고 네. 뭐 야간 근로를 시키는 업도 있고 안 시키는 업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쵸. 근데 이거를 이제 자영업으로 뭉뚱거려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 얘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뭐 어느 선까지 낮춰야 되는지 어쨌든 사회적 고민이기 네.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네. 그 다음에는 결혼식 네. 소식입니다. 우리 아유 이 저출생 시대에 저출산 시대에 결혼식이라니. 우리나라 대규모 결혼식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인도에서 이제 안바니라고 아시죠? 안바니 네, 이제 릴라이어스 그룹의 이제 안바니인데 안바니 회장의 이제 그 막내 아들이 오늘 결혼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재용 회장이 참석을 했고요. 뭐 이재용 회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이제 재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참석을 하다 보니까 그 다보스 포럼 미니 버전이라고 인도 버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큰 규모의 결혼식이 이루어졌는데 제 사진 하나 띄워주십시오. 이재용 회장이 이렇게 딱 들어올 때 그 모습이 이제 유튜브에서 생중계가 됐거든요. 한국인 유튜브에서 유튜브 생중계. 네. 한국 유튜브에는 안 나옵니다. 인도 유튜브에 지금 나오는 건데 이거 지금 캡처를 해서 사진이 조금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제 아시아 최고 부자라고 해요. 이제 무케시 안바니가 이제 안바니 회장의 그 세 번째 자식들의 세 번째 결혼식을 다 참석을 했어요. 장녀 그리고 이제 장남 이제 마지막 막내 아들 결혼식까지 다 참석을 했는데 뭐 내용은 사실 뭐 크게 없습니다. 참석을 했고 여기 뭐 세기의 이벤트고 빌 게이츠가 참석을 했고 마크 저커버가 참석을 했고 이재용이 참석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사실 이 사람들이 얼마나큼 비싼 결혼식을 했는지 이거는 그냥 이제 가십거리고 왜 갔느냐. 가십 좀 하나 좀 해주세요. 뭐 누가 뭐 제일 유명한 거 뭐 있죠? 축가 누가 불렀습니까? 축가는 저스틴 비버가 불렀습니다. 그 정도는 와줘야지. 네, 저스틴 비버가 이제 그때 불렀고 또 이제 이게 하객이 좀 놀랐어요. 저는 사실 하객이 1,200명이고 이번엔 리아나가 불렀네요. 죄송합니다. 리아나. 네, 리아나가 이번에 축가를 불렀다고 하고요. 이제
축하연 때 그때 이제 저스틴 비버가 왔었고요. 저스틴 비버나 리아나나 다 이제 최고의 팝스타인데 그쵸. 이 사람들이 이제 축하연이라든지 진짜 본식의 이제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른 거 되게 놀라울 따름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빌 게이츠, 마크 저버그? 네. 마크 저커버그? 네, MS 그 이제 M7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 그 사람들이 다 온 겁니다. 이게 와서 이제 1,200명이 와서 이번에 초대받은 사람들만 왔는데 사실 이게 그냥 되게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제 친구 중에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했던 친구가 있는데 예. 그 친구의 이제 와이프의 네. 삼촌이 무케시 안바니입니다. 뭐 굉장히 멀어 보이지만 관계는 있으면은 네. 어쨌든 대단한 안바니 집안의 사람과 결혼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사진 좀 찍어서 보내달라고 일단 말을 해놓긴 했는데 거지. 네, 뭐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하고 그 물어보니까 이재용 말고도 한국인 경영자 중에 누가 또 온다고는 해요. 누군지는 그 사람도 몰라서 이름을 말을 못 해준다고 하긴 하던데 그 어쨌든 전 세계적인 그런 경영진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되게 지금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재용이 왜 이렇게 근데 안바니 쪽에 안바니 가에 이렇게 공을 들이냐? 인도가 14억만이잖아. 14억 명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이동통신을 쓰는 사람이 11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도 팔지만 이동통신 사업부가 있거든요. 그쵸. 거기서 이제 굉장히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도인데 5G 장비. 그렇죠. 예. 통신 그런데 장비. 예. 지금 근데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요즘 사실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좀 표를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2020년도 때 이제 3억 5,700억 원이었던 이제 매출이 2022년도 때 이제 5조 3,800억 원으로 많이 늘었죠. 근데 작년에 근데 3조 7,800억 원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구조조정 이야기도 나오고 실제로 지금 보면은 조직 개편도 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인도 시장을 다시 좀 잡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5G 장비 공급할 양도 많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인도 시장에서는 이 릴라이 그룹이랑 또 이제 2위 그룹도 있습니다. 2위 그룹이 바르티 에어텔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두 곳에 지금 다 공급을 하고 있고 또 계속 이야기가 나왔다 사라졌다 하는 건데 예. 인도 현지에다가 이제 네트워크 사업 공장을 짓는다 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안바니 이런 또 결혼식에 가면서 사실 결혼식만 보고 오진 않겠죠. 가서 이제 또 사업장도 한번 또 살펴보고 또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재용 회장이 이제 또 여기 인도 시장에서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이야기도 후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 안바니의 결혼식 자체가 뉴스가 좀 많이 다뤄지지 않나 싶습니다. 축의금 얼마나 했을까요? 와, 축의금 바깥 만만치 않을 받을까요? 받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 세계에서 12번째로 잘 산대요. 안바니가. 그러다 보니까 쉽게 뭐 이재용 회장이 제 친구는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뭐 정의선 회장, 정의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재용 회장 인정한 건데 기분이 많이 나쁘셨다 하면 평소 생활님이 네. 예의가 굉장히 바르신 분인가 봐요. 네. 예. 어흥야옹님이 김민우 가나요 하셨는데 저게 KMW거든요. 아,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진짜 이재용 회장이 그때 릴라이언스 회장 그의 결혼식 갔다 와가지고 네네. 릴라이언스를 뚫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1위 통신사 뚫어가지고 릴라이언스 지오에다가 조 단위로 5G 통신을 납품을 했거든요. 그게 2018년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근데 기억을 그때 하는데 제가 네. 이거 뉴스 보고 있다가 그 수출입 동향 보다가 네. 왜 인도에 갑자기 내 통신 장비가 이렇게 막 수출이 막 되지? 그거 보고서 릴라이언스 지오가 샀구나. 네. 근데 그 뉴스를 하려고 그러다가 뉴스를 못했어요. 왜요? 이게 5G가 주가가 막 엄청 올라갔다 엄청 떨어져가지고 아, 다들 막 그 분노가 네. 시청자분들의 분노와 네. 우리 정프로님의 분노가 그리고 아니 잘 팔렸는데 네. 팔렸다고 보다보면 막 나 혼날 것 같은 거야. 네. 어? 뭘 팔리냐고 막 혼났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 릴라이언스의 세 번째 결혼식 장면을 보면서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인도의 5G 장비를 좀 팔긴 파는데 네. 예전에 워낙 5G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네네. 그에 못 미치는 성능이 나오고 그에 못 미치는 저는 거의 5G는 오피셜 말고 그냥 개인적인 마음에 반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반사기? 네. 그 정도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의 서비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속도 이야기도 좀 많았죠.
제가 네. 다시 목이 좀 안 좋아졌는데 바로 뉴스를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한지원 기자가 그 뜨거운 삶의 현장, 그 핫하다고 생각할 뻔했던 쉬인의 팝업 스토어에 가서 정말 그 중국산 의류 브랜드의 어떤 분위기가 있는지를 네. 좀 네. 직접 갔다 왔습니다. 네, 제가 그 어제 이제 쉬인이 중국 뭐 테무 알리랑 비슷하게 이제 주목을 같이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국내 첫 오프라인 팝업을 이제 한국 시장 그 성수에 오픈을 하면서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이제 개장 첫날부터 해외 브랜드 디자인을 베낀 제품 이러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현장 사진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게 쉬인 팝업스토어 입구입니다. 근데 사람이 굉장히 없죠. 저기 성수동이죠. 네, 성수동인데 네. 다른 성수 팝업들이랑 달리 이제 웨이팅 없이 되게 순조롭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다음- 쾌적 환경을 위해서. 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면은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그 이런 QR 다음 사진 네. 보여주시면은 이 QR 코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직원들이 방문한 고객들한테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알려주고 또 직원들이 이제 뭐 모바일 앱 설치나 카카오톡 친구 등록 이런 걸 유도해서 미션을 성공하면은 뭐 헤어밴드 같은 작은 상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경쟁률이 치열한가요? 근데 안에는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게 1, 2층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왼쪽이 1층이고 이제 오른쪽이 2층인데. 네. 2층에는 사람이 좀 보이네요. 네네. 근데 사진은 잘 나오지 않았지만은. 외국인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굉장히 놀랬던 게 한국인들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고 네. 거의 절반 이상이 동남아시아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굉장히 놀랬고 그리고 또 방문객이 대부분 20대 초중반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은 이제 이벤트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 참여는 하는데 그 옷은 구매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그 다음 사진을 이벤트 선물 받으러 왔다. 네, 제가 영상을 짧게 준비했는데 한번 소리도 키워주시면 여기가 2층 소리가 안 나오는데 팝업 앱이 있는데 팝업 앱을 체크를 해서 주기 좀 쉬인 앱을 사용하신 건 아니고요. 시인 앱도 사용해요. 근데 시인 앱을 보고 이걸 팝업을 한다고 아는 건 아니고 어떤 거 구매하실 거예요? 구매는 안 했어요. 구매를 안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일단 온라인으로 사는 게 더 편하고 애초에 팝업을 위해서 온 거라서 구매하신 거 있으신가요? 그냥 구매는 따로 안 하고 고민해보고 다시 살 거 없을 때 봤어요. 네, 이게 방문객들이 이제 이벤트 참여만 하고 이제 실제로 구입을 안 한다는. 그냥 성수동 놀러 온 사람 아닙니까? 네, 거의 뭐 밥 먹다가 지나가다 들렸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었고 또 다른 팝업들을 들리다가 이번에 그냥 쉬인 그 앱 되게 많이 인스타에 많이 뜨는데 이러면서 가셨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근데 이게 팝업에서 이벤트를 참여를 하면은 할인 쿠폰을 줘요. 그래서 이거를 할인 쿠폰을 받아서 차라리 온라인 구매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인이 지난달 20일에 한국 진출을 이제 공식화했거든요. 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제 시인이 성수동에 이렇게 팝업을 처음 연 게 성수동에 이제 무신사 본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좀 저격한 게 아니냐 네. 이런 말이 있었고요. 또 시인은 광고에도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제 네. 표를 보면은 지난해만 인스타그램에 1조 3천 원이 넘는 광고비를 썼다고 합니다. 1조요? 네. 표 한번 같이 표 한번, 띄워주시죠. 네, 네, 띄워주시면은 띄워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실제 시인의 매출액 표를 보면은 2018년에 12억 달러였는데 이제 지난해는 450억 달러까지 매출을 달성한 걸로 이제 추정하고 있고요. 약 5년 만에 이제 40배 가까운 매출 성장을 이뤄낸 겁니다. 근데 이제 이처럼 이제 시인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에 패션 플랫폼의 이제 직업 변동도 뭐 예상된다 그렇죠. 이런 말도 나오긴 했는데 사실 지난해 이제 시인이 세계 2위인 H&M을 뛰어넘었습니다. H&M을 네, 넘었어요? 그래서 외신에서는 뭐 시인의 미국에서 점유율이 한 40-50% 정도 달할 거다 이런 말을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 네. 미국이 더 사. 그러니까. 맨날 싸운다 그러고서 중국 거 엄청 사. 테무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인에서는 이제 한국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을 열 계획은 없고 이제 디지털 전략으로 한국 소비자들을 사로잡겠다 네.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사실 국내 패션 업계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이제 앞서 이제 시인에서 국내 판매하는 그 어린이용 장화에 그렇죠. 유해 물질이 좀 발견이 네네, 됐죠. 맞아요. 네. 발암 물질이 나오기도 하고 네.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번 팝업에서도 이제 오픈 첫날부터 폴로나 키르시와 같은 비슷한 로고의 제품이 진열됐는데 네, 이거 보시면은 왼쪽 사진이 그
하얀색이 폴로죠. 네네. 그리고 왼쪽이 이제 시인에서 파는 건데 저 로고가 좀 약간 다르죠. 말을 타긴 탔는데 네, 약간 앵무새 같기도 하고. 아, 폴로는 말을 약간 정측면에서 찍은 것 같고 시인은 네네. 정면에서 찍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시인에서 판매하는 저 왼쪽 상품이 10,000원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고.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방문했을 때는 진열대에서 이제 뺀 상황이었어요. 논란이 워낙 많이 돼가지고. 네네. 근데 이제 시인의 최대 장점이 이런 저렴한 가격이긴 한데 품질과 디자인 측면에서는 이제 수요가 좀 제한적일 거라는 게 업계의 이제 생각이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당장 뭐 디지털 전략이나 한국 소비자가 관심을 좀 보이긴 하지만은 이게 장기적으로 좀 성공할지는 업계에서도 좀 아직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게 오프라인은 사실 진출을 안 하고. 네, 근데 오프라인 이번에 그냥 연 거는 어쨌든 홍보를 위한 거네요. 네. 거의 앱 이제 홍보하고? 네네 제품 판매보다는 이제 주로 이제 홍보해서 이제 20대, 10대, 20대들에게 좀 알리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브랜드에 대해서 좀 그래도 관대한 측면이 있잖아요. 네. 이게 뭔가 아무래도 아저씨들은 그냥 입을 거면 원래 그 아저씨들끼리 서로 아는 브랜드를 그렇죠. 그러니까 자랑을 할 거면 누가 알아줘야 자랑이 네. 되는 건데 아저씨들끼리 무신사 입어봐야 뭐 모르잖아요. 네. 근데 젊은 세대는 오히려 그 허들이 좀 낮아서 시인 같은 데서 만드는 옷들에 대해서 좀 허들이 좀 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는 좀 어떤가요? 제가 인터뷰 해봤을 때는 그 뭐 제품 질은 어떻냐, 뭐 살만한 거 같냐를 물어봤을 때 사실 뭐 제품 질보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서 좋았다. 왜냐면 제가 그 보니까 8,000원부터 5만 원까지 어떤 게 8,000원이에요? 뭐 크롭티나 이런 거는 8,000원대고 아, 티셔츠가? 네, 아우터는 그 제일 비싼 게 뭐 5만 원대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저렴한 판이니까 좀 20대 초중반 친구들은 좀 많이 살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뭐 좀 사갖고 왔냐고 이제 채팅창에 좀 올라오는데 저는 이제 20대 초중반이 아니어서 저는 열심히 취재만 하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 써오셨던 거는 버카로 줘서 좀 사갖고 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그걸 네.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헤드라인만 읽어드리면 일본의 방위백서에 한국은 협력 파트너라는 언급이 처음으로 들어갔다. 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우리나라 국방부가 반발했다라는 소식도 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오늘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을까요? 안 좋네요. 예. 네, 3프로TV 뉴스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